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2010년의 마지막 장을 이제 하루 남겨뒀습니다. 오늘은 배당락일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배당락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40선 위로 올라와서요. 2043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연세 만에 반등했고 그리고 나흘 만에 500선을 다시 한번 되찾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02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40선 위에서 마감이 된 것은 지난 2007년 11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국내 증시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꾸려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이트레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볼게요. 센터장님, 오늘 코스피가요,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00선 되찾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코스피는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20여 포인트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제부터 올랐었던 건설주, 증권주 오늘까지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배당락을 고려해 본다라면 사실상 오늘 지수는 3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 기산일을 고려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반대로 차익거래 물량들보다는 비차익거래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청산성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장 초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좁혔고 결국은 플러스권으로 반전을 했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 중국이 히토리 관련해서 생산량을 내년도에 11% 정도 수출을 줄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유가와 원자재 또 밀, 면화 이런 쪽 관련된 시장 흐름들이 비교적 좋지 않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값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공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경기 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유동성에 대한 흐름, 돈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물가라고 하는 불안 요인들이 시장의 악재성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휴가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도주에 대한 순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물량을 막 공격적으로 늘린다든가 주도주 못 샀으니까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들보다는 시장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내년장 상승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숨고르기장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11월도요, 올 한 해도요,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증시를 평가해 보고요, 내년 증시까지 전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센터장님의 의견들, 오늘은요, 센터장님의 의견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올해는 여러 가지 진기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 1129조, 우리나라 경상 GNP에 맞먹는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같은 경우도 21조, 대부분 다 조단입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다. 올해보다 70%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노령화에 대비한 시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산관리의 흐름들이 이러한 노령화와 맞물려 갖고 올해 또 랩 어카운트 자산관리 계좌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랩 계좌들, 자산관리 계좌들 같은 경우에 33조, 이 중에서 자문사를 중심으로 한 자문형 랩 같은 경우가 3조 원이나 됐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가담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흐름들은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경상이익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재무구조가 탄탄해지면서 부채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은 증시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IPO 시장에서도 그 빛이 강하게 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IPO 공모 시장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들은 내년도까지 대외적인 큰 악재들이 없다라면,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시장에 대한 큰 변화들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올해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상승 여력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와 내년 증시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제 12월 31일은 휴장하기 때문에요. 내일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장인데요. 올해의 마지막 장, 12월의 마지막 장까지 국내 증시는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망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까지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올해를 좀 정리하면서 내년도에 조금 못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 한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인 노령화를 대비한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것과 관련된 시장 흐름들이 전개될 것이다. 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주도주로 부각되는 산업과 업종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좀 보니까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베이비 부머 세대들, 80년대에 경제활동을 했었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2, 3년 후면은 우리나라도 노령화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시장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템포를 좀 조절하는 상황, 또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들이 연말이나 내년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호흡 조절을 하면서 주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연말과 연초를 활용하는 전략들이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돈이 되는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효율성, 자원이 고갈되고 또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 미래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화학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주도 종목들을 연말까지 좀 싸게 사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재미 없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소폭이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 없이 올해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장 조용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죠. 앞으로도 주도주 순환매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부터 매수하신 종목명 써주시고요.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이따가 실시간 종목 상담에서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요.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난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AS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LG이노텍, 삼성증권, 코스맥스 등 살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요, 한참 달려가다가 한 3거래일 정도 쉬어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현대중공업은 뭐 주도주로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문에 보니까 화학이나 자동차 업종들이 아주 시장에 이슈화되고 강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5일선에서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재료적인 측면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말씀드렸죠. 태양광과 네. 관련된 또 풍력이라든가 또 조선과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주력 업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규모는 지난 한 주 동안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규모가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기조적인 추세가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 타이밍, 오히려 42만 원대, 42만 원 5천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지지선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시점 전후로 해서 부분적으로 물량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내년도 시장 흐름들을 봐가면서 더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지난주에 IT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LG이노텍 한번 살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시장들이 좀 회복되지 않겠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흐름들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시각들이 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2011년도 주도주, 유망주하고도 연관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CD, LED 관련돼서 중요한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주도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많이 공급 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앞서 보셨던 차트처럼 추세가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측면이고요. 오늘 거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보다는 거래가 좀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추세 전환 국면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이노텍, 현대중공업 살펴봤고요. 삼성증권과 코스맥스 역시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예, 뭐 삼성증권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 또 미국 마찬가지로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겁니다. 이렇게 기금을 중심으로 한 레버 카운트도 마찬가지 자산관리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업력이 우수한 리테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과거의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대형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증권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서 부담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늦춰서 잡는 투자 전략들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미 한 달여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로 LG이노텍처럼 가격 부담이 좀 완화됐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고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지난 시간부터 2011년 유망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떤 업종을 준비하셨나요?
예, 2차 전지가 뭐 예.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네. 태블릿 PC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패드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좀처럼 기존의 핸드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가면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진화돼서 통신과 노트북의 기능까지 합체되어 있는, 그러면서 휴대하기 편한 태블릿 PC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컨텐츠 요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기기가 모두 다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과거에 조금씩 PCS 폰이 없어지듯이 이제는 핸드폰이 다 PDA 폰으로 바뀌어가고, PDA 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이제 스마트 PC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전개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스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부품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블릿 PC가 뭐냐라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 PC는 스마트폰에서 좀 더 진화된 PC 형태의 메모리 기능들이 좀 추가되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쉽게 구동할 수 있는 속도가 가미된 핸드폰 P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영상이라든가 출판, 게임,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 기능도 되고, 통신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거의 걸어다니는 만물 박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들이 이 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는 교육이나 게임 산업, 그리고 출판과 관련된 산업들이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큰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기존 산업들을 빠르게 대체하는 태블릿 PC가 성장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존 멀티미디어 단말기들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PMP 같은 경우에는 통신 기능이 없고, 여기에서 영화라든가 음악 같은 걸 볼 수는 있지만 통신이 안 됐습니다. 또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면 크기가 작다라는 부담 요인들이 있었고, 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칼라라든가 또 이것을 누구하고 공유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북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휴대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태블릿 PC 시장이 대체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이후에 스마트 패드가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시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 이후에 시장은 본격적으로 그 규모가 점차 커지는 양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데스크탑 PC는 줄어들게 될 거고요. 노트북이라든가 넷북 같은 경우에 시장은 축소되면서 오히려 태블릿 PC 시장은 상승하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태블릿 PC 시장을 보시게 되면 불과 이제 5년 안입니다. 5년 안으로 무려 1억 8천만 개 이상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놓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더라도 세계적으로 태블릿 PC 시장에 대한 수요 전망들이 불과 2, 3년 안에 무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전망을 해내지 못했지만 불과 내년까지만 보더라도 4,500만 원대 이상 팔릴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정도만 가더라도 1억 5천만 대 이상의 태블릿 PC가 깔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급격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들은 워낙에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은 공간 안에 또 휴대하기 편하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태블릿 PC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분야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그 전화기의 버튼 방식은 이제 음성 방식으로 다 바뀌어가게 될 거예요. 음성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이미 왔고 검색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디어별 특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크기라든가 그리고 통신 기능, 터치 방식, 동영상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통신이라든가 그리고 터치, 동영상과 같은 부분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급격하게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면이라든가 해상도 그리고 통신 기능 또 마찬가지로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은 콘텐츠를 상호간에 서로 교환하고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터치라든가 통신 기능 같은 경우는 사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콘텐츠들, 인터넷이 우리 환경에서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중요한 지식 수단으로 발전됐던 요인들도 이러한 통신 기능에서 있었죠. 또 여기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시장에서의 큰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걸어다니면서 갖고 있는 태블릿 PC의 환경이지만 집안에서는 이젠 TV가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TV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영상 매체들은 모두가 다 사양산업화 될 수 있는 우려감들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과연 돈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느 분야인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분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야별 콘텐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판 관련된 분야인데요. 이 출판 관련된 분야들은 과거에는 타자를 치거나 또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출판을 하고 글을 썼었지만 이제는 직접 음성으로 출판을 하는 시대도 불과 머지않아 생기게 되고 영감이 생기면 바로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또 스마트 태블릿 PC 안에다가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 이것을 누구에게나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여기에서 시장의 반응도를 바로 체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판 관련된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들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 영상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광고를 하나 보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라고 멘트가 나오면서 실제 영화를 촬영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예산 또 영화가 아주 다양하게 그런 분야의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공간이라든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교육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가방을 들고 가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학교에서는 전자칠판을 통해서 또 학생들은 각각의 태블릿 PC를 통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멀티미디어 도구들이 무궁무진하게 되고 이것들이 다 서로 호환을 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쪽 분야에서 콘텐츠 사업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으로가 게임 산업입니다.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게임을 주도했던 일본 업체들이 이젠 실적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닌텐도를 이미 따라잡은 상태이고요. 닌텐도와 관련된 시장 산업들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태블릿 PC에서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의 게임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 산업 안에는 무료 게임이지만 이 안에 광고가 들어가는 또 광고 매체로서의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모 게임 같은 경우에 저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곳에 광고가 올라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이 무료 앱을 보급을 하면서 광고 수익으로만 국내의 광고 회사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통신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서버를 모두가 이제 갖고 있으면 서버의 자원들을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 태블릿 PC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그 수요적인 측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태블릿 PC의 가장 수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 부분들이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된 패널 분야에서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관심 종목들은 좀 따로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내용들을 통합해서 보면 수혜업종들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국내에 이제 갤럭시텍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태블릿 P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갤럭시 탭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 회사들보다는 좀 큰 회사들 또 아이패드가 삼성의 태블릿 PC보다 더 국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중소형 회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대형 우량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삼성 SDI, 삼성 전기, 그리고 파트론, 그리고 LMS 같은 종목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LCD, 당장 태블릿 PC가 아몰레드 같이 고해상도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CD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LCD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우주 일렉트로닉이라든가 백라이트 관련해서 이라이콘 같은 종목들이 회사의 내재 가치들이 좋고 이 회사들이 국내 삼성에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터치 이제 모듈 관련해서는 SMAC 같은 회사들이 눈여겨볼 관심 종목이면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요,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잇따라서 태블릿 PC를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올 한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렇다면 2011년은 태블릿 PC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요, 이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들도 담아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태블릿 PC 관련해서 한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을 차트로 좀 설명해 드리고 네. 주도주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LCD 관련된 우주 일렉트로닉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놀랄만한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들이 강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트 흐름들이 올해 고점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한 4개월 이상 조정받고 급등한 상태에서 또 한 2달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모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들이 각각 급격하게 유입되는 현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고점 행진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라이콘 같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한때 좀 쉬었다가 지지선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재밌는 것은 급등할 때 거래가 많이 몰렸던 이런 물량들이 실제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10,000원대 초반, 11,000원, 12,000원대 사이에서는 물량을 잡아두셔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중소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중대형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IT 관련된 중대형 종목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이노텍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요. 우량한 종목이고 이제 시장 상황들이 내년도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 이노텍이 제가 IT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권해드릴 만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 SDI입니다. 이미 삼성전기는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태블릿 PC 안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가 2차 전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다소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좋은 가격을 살 수 있다.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에너지를 모아가는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산다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물량을 확보해 가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화학업종 중에서 LG화학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모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접종 중에서 제일 모직이 지난주에 화학업종 중에서 LG화학 제일 모직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일 모직이 지난주 조정을 받고 이번 주 주초 접어들면서 지지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들이 다시 일주일여 사이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추세상으로도 중장기 추세를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11만 7천 원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 근데 11만 7천 원대를 단기간에 급등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월 달을 두고 꾸준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1월 한 달 정도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말 시즌, 쇼핑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가면서 이미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연말 쇼핑 대박이 났다라는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CJ 오쇼핑을 여러분들에게 중국 관련돼서 국내 내수 시장 관련돼서도 쇼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움직일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 차트를 잠깐 살펴드리게 되면 제가 그 중국 잠시 CJ가 회사의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쉬었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급등을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초반, 22만 원, 23만 원 요 가격권대는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직전 목표 주가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목표 주가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1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들 모두 담아봤습니다. 네, 이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심홀딩스인데요. 61,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237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58,300원입니다. 예. 예. 농심홀딩스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낵이라든가 제조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안정적인 그런 소비, 필수 소비재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나는데 어떤 성장성 또 미래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망할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고려한 투자 전략들 외에는 어떤 주가의 시세 차익을 노리기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뭐 꾸준하게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 쪽으로도 시장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열사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늦게 움직이고 더디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 12월 달 접어들면서 주가가 58,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좀 얼마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죠? 매수하신 가격이 61,000. 61,000원 정도면 네, 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소외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종목을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바꿔 타시는 전략들,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종목들 중심으로 바꿔 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시장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OCI입니다. OCI를요, 32,200원에 매수하셨고요. 역시 15% 갖고 계신데요. 23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걸려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의 대표적인 소재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그룹이 이제 태양광 쪽에 진출을 하면서 OCI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지난 그 7월달 이후 9월달이죠. 9월달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당장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주가가 다소간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원래 위치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 상승률은 뭐 거의 30% 이상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OCI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가들이 전망하는 가격은 40만 원대, 즉
직전 고점, 올해 형성되었던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과 관련된 시장은 계열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대형주들을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미래형 시장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결국 OCI도 결국 대형 회사에 납품을 하는 구조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단 현재 측면에서 매수하신 가격대 32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복구 가능하고요. 현재는 30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저점의 지지 기반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흐름들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2만 원 넘어서면 35만 원에서 37만 원 전후까지를 짧게 보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신성홀딩스 같은 종목으로 좀 바꿔 타시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만 나오시면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와요. 예. 네, 다음 종목은요, LG생명과학입니다. LG생명과학을요, 5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0% 매수하셨습니다. 현재가가 52,500원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5만 1,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적절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얘기들은 좀 제가 정확하게 LG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쪽 바이오시뮬러라든가 제약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재무구조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퍼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제약과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순이익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순이익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국 제약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움직였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은 좀 큰 대학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형 회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올해의 모습들은 직전 연도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봤을 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때마침 거래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5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정 시에 짧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를 좀 살펴본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7만 원에서 5만 원대 사이입니다. 5만 7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직전 목표 주가 5만 7천에서 6만 원대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들로 바꿔 타거나 관심 있게 순환하는 전략들을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유진기업인데요. 그 전에요, 6755님께서 이 방송 즐겨보는데 차트가 작아서 아쉽네요. 봉 하나하나 보일 정도면 좋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만나볼 유진기업은요, 30% 매수하셨습니다. 4,1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442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유진기업 살펴볼게요. 예, 유진기업은 이제 건설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과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건설 경기가 불황입니다. 최근 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들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역시 이것은 대형 건설사 중심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 추세선들이 놓여져 있는 가격권대입니다. 차트를 제가 길게 보여드립니다. 짧게 캔들 하나하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매매하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를 저는 봅니다. 최소가 2년이고요. 보통 한 3, 4년을 두고 봅니다. 그래야만 기업의 적정 주가라든가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 반등 가능하고요. 3,8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 이상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물량을 좀 바꿔 타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요, 04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쇼프니마를 보내주셨는데요. 2년째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 슈프리마가
제가 이 회사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지문인식과 관련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안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어떤 테마에 의해서 제가 이전에 주도주와 테마주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러가 발생을 했다든가 또 어느 정도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최근에 구제역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구제역도 사실은 방역이라든가 이런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죠. 정책과도 맞물려가 있는데 슈프리마 같이 이런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이 이슈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의 컨센서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회사의 내부적인 실적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관련된 회사는 어느 정도 회사의 비용 부담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 회사는 매출 원가가 5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판관 비용이 23%, 22%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20% 가까이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원가 부담이 적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과 관련된 또 지문인식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내고 회사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하나의 흐름들이 바뀌어 나가야 될 겁니다.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태블릿 PC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여기에 보안이라든가 컨텐츠, 교육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안 관련된 산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후행하는 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는 주가가 바닥권을 1년 동안 다져놨기 때문에 뭐 10,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컨센서스 목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목표는 1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년 정도 주식을 보유하셨다라고 고려해 본다면 2년 전에 주가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2만 원 이상 넘어가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내년에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내후년 정도는 직전 고점 때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만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내주셨습니다. 2070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매수하셨는데요. 71,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매도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분은 단기적인 시장 흐름들을 잘 쫓아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에 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매매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셨던 분 같은데, 예. 7만 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M&A가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주가는 워낙에 실적들이 좋고 또 토목과 관련돼서 해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본다면 올해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7만 원대 중심으로 해서 지지 기반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전략들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느냐 짧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5,000원, 77,000원 10% 내외 수익률을 목표에 두고 단기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박클럽 열심히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LG입니다. LG를요 8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 더딘데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871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강의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 LG 살펴보겠습니다. 예. LG는 저희 센터에 예. 추천 포트폴리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1월까지 일단 포트폴리오 상에 편입시켜 놓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LG는 지주회사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LG이노텍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 LG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주가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종목들 다 투자하기 어려우니 내년도에 IFRS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회사의 주가로 반영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서서히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저희는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가능성을 두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편입할 당시에도 가격이 85,000원대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전략들 가능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변동이 생길 때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 방어적인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한 달 정도는 보유해봐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수익성이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57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해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한생명을 30% 갖고 계시고요. 7,8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예, 생명
주들 같은 경우 이제 네.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재주들도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올라갈 예.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부가 금리를 좀처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원화에 대한 가치 부담, 또 인플레이션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좀처럼 아닌 것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더 이상 금리를 내려가지는 않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금리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들이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율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단기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긴 하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현재 가격권대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일단 8,000원대 중반 직전에 형성되었던 8,500원 내외가 짧게 볼 수 있는 목표 주가 수준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장이 다 움직인다라고 하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종목 순환매가 나올 때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엠넷 미디어 살펴드리겠습니다. 13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2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예, 엠넷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 태블릿 PC와 관련돼서 컨텐츠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음원과 관련돼서 이쪽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매출액이라든가 성장성이 증가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 흐름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것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4,000원대 내외 정도까지는 한번 시세를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중요한 고비입니다. 3,000원을 지지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인 시세 흐름들을 기준선을 잘 살펴보시면서 3,000원째 깨지면 매수 타이밍을 2,700원대 내외까지 좀 기다렸다 접근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176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이어가 보겠는데요. 24,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종가가 이 매수가 부근에 와 있는데요. 예.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나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대표적인 대중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면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들이라든가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지금 겨울철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장 전망들이 좋아지느냐? 애널리스트들 세미나라든가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하는 세미나들 다녀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당장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내년도 상반기는 좀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지 기반은 일단 22,000원대에 손절 라인은 잘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 흐름들이 뭐 7, 8월 달 대비해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뭐 LG 이노텍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 상황에서 일단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2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손절가 설정하시고 보유 전략들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27,000원 정도까지 관심 있게 좀 끌고 가보는 전략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은 2010년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마지막 장 종료하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